이곳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식생이 가장 잘 보존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풍치는 뭐 바닥에 널려 있는 게 단풍치고요. 참나물 있고, 우리가 많이 찾고 싶어 하는 풀고비라고 하는 응달고사리가 지천에 널려 있고요. 병풍쌈 있고, 곰치, 참나물 있고요. 우리가 고급 나물이라고 생각하는 나물은 다 있습니다. 이곳에는 또한 산마늘도 있는데, 산마늘도 드문드문. 울릉도에 있는 산마늘은 울릉 산마늘이고요. 내륙에 있는 산마늘은 그냥 산마늘입니다. 아무런 앞에 접두사가 안 붙고. 내륙에도 산마늘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힘들게 올라왔으니까 어떤 나물들이 있는지 영상에 담아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빡세게 올라와야지만 이런 빡세가 보인다고 합니다. 빡세는 진짜 산행을 빡세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기도권에는 산 정상에 화학산도 그렇고 양평의 용문산도 그렇고 공군 기지가 있어서, 뭐 횡성의 태기산도 그럴 거예요. 정상까지, 거의 정상 언저리까지 차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힘들게 산행을 안 하지만, 그 외에 철탑이 없는 산들은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빡세게 산행을 해야 박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아직 제가 다 돌 올라갔어요. 저기 꼭대기까지 돌 올라갔는데, 산마늘만 보면, 산마늘 누리대만 보면 다 되는데 영상에 담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라가 볼까요? 빡세게 산행하면 보인다는, 진짜게 빡세게 산행하고 나는 올라갔는데 병풍쌈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나물 종류는 다 있는 곳입니다. 보이시죠? 병풍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5포기 정도가 있네요. 참나물도 너무 시네요. 오늘 주먹밥을 싸왔기 때문에 정심으로 참나물 먹어야 돼서 제가 몇 개 뜯겠습니다. 아유, 여기 모시대도 너무 좋죠. 아주 연한 부분을 꺾어서, 나물 좀 아시는 분들은 모시대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군데 단풍치들 풍성하게 있고요. 박새를 지나서 너무 튼실하죠. 너무 좋습니다. 잘 보존되기를 바라면서 또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참나물도 많고, 참나물 보십시오. 키가 번칠하게 커서 너무 좋죠. 이런 거는 지금 옥새서 먹어봐야 질깁니다. 아주 작을 때, 이 정도 되는 것은 아주 연하고 맛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것은 지금 해봐야 억셉니다. 자, 요거 이제 영상만 촬영하고, 이제 저기가 이제 하늘이 보이는데 저기까지 또 올라가야 됩니다. 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참나물은 고산지대도 있고 저지대에서도 참나물이 많습니다. 해발 100m 내외의 저지대에도 많이 있는데요. 고산지대의 거는 지금 시기에도 부드럽고 연하고 윤기가 자르르 흐릅니다. 저지대의 거는 벌써 억세져 가지고 질겨졌죠. 참나물도 있고요. 박쥐나물 어린 잎들도 있고, 개별꽃들도 사포닌 함량이 있어서 인삼 대용품으로 예전에 많이 쓰긴 했지만, 인삼처럼 그렇게 강한 보기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역치 저지대의 미역치는 억세고 좀 질겨 보이지만, 고산지대의 미역치는 굉장히 부드럽고 풍성하고 연합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보이지만, 이것도 내려가서 텃밭에서 기른다면 좀 억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풀고비라 부르는 응달고사리, 풀고비라 부르기도 하고요, 청고비라고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요거는 응달고사리고, 요거는 털고사리입니다. 둘 다 풀고사리라고, 풀고비라고 부르고, 둘 다 풀고비라고도 부르고 나물로 사용하지만,
잘 보시면 요거는 털도 많고 잎 주맥에 흰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흰 털고사리도 있고 털고사리도 있고 다 풀고비로 부릅니다. 여기도 풀고비라고 부르는 것 있고, 서덜치도 각시 서덜치가 있고 빗살 서덜치가 있고 종류가 몇 가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진봄도 아니고 병풍쌈도 아니고 무엇일까요? 꽃이 피었습니다. 요거는 큰 행초라는 아주 이쁜 야생화이기도 한데 나물로 할 수 있지만 꽃이 너무 이쁘니까 캐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캐 가지고 가셔도 잘 살지 않습니다. 물론 현지에서 뭐 밑에 쪽으로 약간 밑에 쪽으로 내려오는 건 괜찮지만 수도권이나 이런 도심지로 옮겨가면 1년 정도 2년 정도는 사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화분에서는 키울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필요하실 땐 나물 조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역치 한 포기가 엄청 크죠. 풍성하고 윤기가 잘잘 흐르는, 말 그대로 윤기가 잘잘 흐른다고 표현해야 되죠. 모시대입니다. 모시대 어릴 때 잎은 잎이 한 장씩이에요. 보면 초롱꽃 같이 생겼습니다. 같은 과예요. 초롱꽃과니까. 모시대 뿌리를 제니라고 하거든요. 제니라고 해서 약으로도 쓰고 나물이 참 맛있습니다. 단나물이에요. 영화자보다도 더 단맛이 나는 고소한 맛입니다. 나물 좀 아는 분들은 모시대 꼭 뜯어서 생쌈으로 드십니다. 능선 경사면에 바람 부는 곳에 능계승마가 물이 지어 있습니다. 능계승마하고 노루오줌하고 구분하는 법은, 노루오줌은 줄기에 털이 많은데 능계승마는 털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능계승마하고 노루오줌하고 혼동하시는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털이 있냐 없냐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능계승마는 털이 없고 노루오줌은 털이 많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풍치가 이제 잎을 막 펼치기 시작해서 너무 부드럽습니다. 요럴 때 채취해서 묵나물을 해 놓으시면 너무너무 맛있죠. 아직까지 고사내는 참나물이 너무 어려요. 활성도가 조금 어리긴 한데 아주 요럴 때 윤기가 잘 흐른다 그러죠. 요럴 때 뜯어서 먹어야 진짜 맛있는 생쌈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제법 올라왔네요. 와, 요 꺾는 손맛. 곰치도 너무 습한 곳에서는 잘 안 자랍니다. 해가 어느 정도 있는 곳에서라야 곰치가 이렇게 연하고 부들거립니다. 얼레지는 벌써 꽃이 졌고요. 풀솜대가 이제 막 꽃이 피려고 하고, 단풍치는 이제서야 막 잎이 펼쳐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곳을 지금 막새 군락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참당긴 줄 알고 채취해서 먹었다가 꼭 중독사고를 한 번씩 일으키는 지리강알입니다. 지리강알은 여기 이 부분에 반점이 있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강알은 잎이 자기 멋대로 막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고 세 장씩 동일하게 아주 일정하게 가지런하게 피는 것이 특징입니다. 줄기는 원통이고요. 올라와서 세 번씩 계속 갈라집니다. 여기 가운데 꼭지점에 붉은 반점이 꼭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반점이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숙질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면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생으로 드시면 안 돼요. 지리강화를 영양이나 안동, 봉화, 청송 이쪽에서는 금중나물이라고 부르는데, 데쳐서 묵나물 하시면 없어서 못 먹는 맛있는 나물이긴 하지만 반드시 데쳐야 됩니다. 생으로 드시면 반드시 중독사고를 일으키고, 해마다 번번이 나물 중독사고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지리강알입니다.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져서 나오죠. 얘도 세 갈래로 갈라져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잎에 줄기에 주름이, 세로 주름이 상당히 많죠. 요거는 여로입니다. 백합과의
산마늘도 백합과, 여로도 백합과, 박새도 백합과입니다. 다 백합과인데 요거를 구분할 줄 모르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줄 수 있는 심한 독초이기 때문에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여로입니다. 근처에 산마늘도 있는데 요것도 보세요. 산마늘처럼 생겼죠. 일단 뜯어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은방울꽃은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산마늘은 건들기만 해도 마늘 냄새가 확 나거든요. 주의하셔야 될 게, 산마늘은 500m 이하 저지대로서는 절대로 500m 이하 저지대로는 절대로 안 내려오는데, 은방울꽃은 이 해발 1000m가 넘는 이런 고지에서도 군락을 이루면서 자라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산마늘은 잎이 길쭉히 올라와서 밑에 쪽에는 붉은색이고요. 이렇게 붉은 반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지는 것만으로도 매운맛이 납니다. 매운맛이 나고, 이 정도 성장했는데도 밑에 꽃이나 꽃대가 전혀 없죠. 그리고 잎이 좁습니다. 하나씩 단독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은방울처럼 단독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은방울은 물이 지어 있는데 이렇게 포기가 지지는 않습니다. 무리가 지어 있어도, 여기도 보시면 무리가 지어 있는 것이 산마늘의 특징입니다. 잎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이건 벌써 꽃대가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자, 이런 것이 산마늘하고 은방울꽃하고 다른 점입니다. 요것만 숙지를 잘 하셔도 되는데, 등산로에서 가끔 가다 보이기는 하는데, 초보자가 등산로에서 산마늘을 찾기란 진짜 로또 맞는 것보다 더 힘들고 희박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함부로 뭐 비슷한 여로나 박새, 저 위에 큰 것들은 다 박새거든요. 은방울꽃 같은 거 잘못 드시면 치명적인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울릉산 마늘이 아니고 산마늘입니다. 한 10여 평 되는 곳인데요. 10여 평 더 되나요? 한 20평 되는 곳인데 전부 다 눈개승마입니다. 눈개승마 밭이네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시중에서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잖아요. 인터넷 구매하는 거는 재배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굵습니다. 굵고 통통한데, 야생에서 만나는 것들은 그렇게 굵지가 않습니다. 다 성장한 것인데도 보시면 젓가락처럼 가늘어요. 굉장히 가는 것이 야생에서 만나는 눈개승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고, 야생에서 만나면 엄청 굵을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만나더라도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귀도 닮고 지리강알도 닮은 누리대라고 부르는 외우산풀입니다. 외우산풀은 꼭지점마다 반점이 전혀 없고요. 삼출엽씨, 위에 삼출엽으로 갈라지고, 무엇보다 줄기가 고리져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고리져 있는 것이 특징인, 요럴 때는 참당귀하고 구분이 안 가요. 하지만 냄새를 맡아보면 참당귀는 향긋한 박하향이 나지만 누리대는 누린 맛이 나는, 그래서 누리대라고 부르는 외우산풀입니다. 여기에 근처에 외우산풀하고 비슷한 지리강알도 꼭지점에 반점 보이죠? 억세 보이는 지리강알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발 1000m가 넘는 곳인데 은방울꽃이 중간중간에 보입니다. 산마늘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동네 분들은 이거를 떡취라고 하죠. 떡취. 수리취입니다. 잎 뒷면이 분백색을 띠고 있고요. 잎 앞쪽 면도 보면 하얀색 솜털이 굉장히 많이 나 있는 것이 수리취입니다. 섬유질이 굉장히 많아서 옛날에는 부싯돌 재료로도 사용했습니다. 불 붙이는 부싯돌 그 재료로도 사용했는데, 떡을 해 먹는다 그래서 떡취라고 부르는 수리취입니다. 참취가 참 실합니다. 이렇게 줄기가 안 올라오는 것도 있고 줄기가 올라오는 것도 있죠. 여기 이렇게 연할 때 꺾어 가지고 데쳐서 아무 양념 안 하고
그냥 소금에 참기름에 양념해서 드셔보십시오. 진짜 향이 일반 마트에서 재배돼서 판매하는 참치하고는 전혀 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는 깊은 산 고산지대로 와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손을 안 댄 곰치 보십시오. 무더기로 있고요. 저기도 지금 손을 안 댄 곰치가 한 무더기 있습니다. 사람이 안 다니는 이런 곳을 오면, 여기는 보시면 간벌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난 겨울에 눈이 와서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쓰러져 있습니다. 이런 데는 사람들 잘 안 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곳을 잘 찾으면 혼자만의 나물 뭐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물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나물 좋아하는 매니아들은 참치가 이렇게 줄기가 형성될 때 중간에 뚝 꺾어서 그냥 생으로도 드시고 데치는 거죠. 숙회로도 드시고 말려놨다 묵나물도 하시곤 합니다. 고산이다 보니까 참나물이 좋은 건 좋은데 아직도 어려서 나물이 늘질 않습니다. 곰치 보세요. 와,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 뭐 몇 장만 뜯어도 나물이 엄청나게 많이 늘죠. 참치도 엄청 튼튼하고요.